안녕하십니까. 신의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에서 동시에 보고서를 내놨는데, 러시아가 이 경제가 전쟁을 지금 3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경제가 폭망의 길로 가고 있다. 소련이 무너진 결정타가 아프가니스탄 침공 아니었겠습니까? 이견이 없죠. 그런 것처럼 이 러시아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결정타가 될 것 같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폴리마켓은 트럼프가 65.5%, 해리스는 34.6%, 거의 2대1의 이런 배팅률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는 전국 지지율에서 해리스를 제쳤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가 48.4%, 해리스는 48.3%, 0.1포인트 앞섰죠. 자, 후산 바드란 하마스 정치국 위원은 우리는 협상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후산 바드란은 하마스 정치국 위원 중에서도 가장 이 순위가 낮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자지구에 있어서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우리는 협상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이 하마스 조직에서는 안 된다, 우리 협상 없다, 이렇게도 하고 있어서 하마스끼리도 지금 의견이 안 맞다라는 거고, 모사드 국장은 인질 4명 석방하는 조건으로 2일 휴전 논의 중이다 라고 했는데, 인질이 왜 또 4명이냐 라는 건데요. 인질이 일단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 그리고 귀환한 사람 다 빼고 101명이 인질이 있는데, 사망을 했을 확률이 높지만 미확인이죠.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4명만 석방하는 조건으로 2일 휴전 논의 중이다 라고 4명만 하는 것으로 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이 확인이 되고 있나 봅니다. 악시오스는 미국이 이란 장거리 탄도미사일 생산 마비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주말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대이란 폭격으로 인해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이 이제 마비됐다. 그리고 이란이 보복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설 복구 같은 거 좀 있어야 되니까 금요일 전에는 보복이 어렵다. 그럼 며칠 내로는 보복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보복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생산 시설이 마비됐으니까 2타, 3타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이제 없다. 그래서 보복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악시오스는 보도를 했고, 예루살렘 포스트는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란이 재보복에 나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방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는 건데,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보복에 들어올 것을 염두에 두고 MD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런 거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너무 세게 보복하면은 다시 이스라엘이 더 강한 공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번 공격으로 인해서 방공망, 즉 지대공 미사일 사이트 다 파괴됐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더 강력한 이 무장을 달고 더 많은 전투기들이 한 번에 들어가서 폭격을 하고, 또 이번엔 벙커버스터 사용 안 했지만 벙커버스터를 테란에다 그냥 마구 꽂아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보복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한 몇 발 정도, 그래서 국내 정치용으로, 이란 국내 정치용으로 우리 보복했다 라고 할 수 있을 생색만 내는 수준으로 살짝 하고, 이스라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로우 2, 에로우 3, 또 데이비드 슬링, 아이언돔 이런 것들로 다 막아낼 수 있는, 막아내기 어렵지 않은 그 정도 수준으로만 보복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또 안 할 가능성이 더 높고요. 왜? 쫄았으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하마스는 텔아비브의 모사드 본부 인근의 버스 정류장에 트럭을 돌진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33명이 사상을 당했는데 대부분 노인이었답니다. 당일치기로 이렇게 놀러 가기로 했던 노인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트럭으로, 대형 트럭으로 덮쳐버렸대요. 그래서 33명의 노인들이 사상을 당했는데, 자, 이건 토론토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캐나다인들이에요. 이렇게 두건 쓰고 복면 쓰고 해서 또 선글라스까지 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장난감 트럭 가지고 나와서 야, 이거로 깔아뭉겠어 하고 지금 조롱하는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정말 참 기가 찹니다. 캐나다인이 이랬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 가나 비정상적인 사람들, 규격 외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시카고 유대교 교회당에서 무슬림 괴한이 총격을 했어요. 유대교 교회당에 무슬림이 들어와서 그냥 총을 쐈어요. 그런데 이 총 쏘는 실력이 형편없어서 마구마구 쐈는데 한 명만 어깨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고, 그리고는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과 또 총격전을 또 나름 했는데 경찰에는 한 발도 못 맞추고 자기만 맞고는 중상을 입고 체포됐다고 합니다. 조지아 대통령, 그러니까 이 흑해 연안에 있는 국가죠. 과거에 그루지아라고 불렀던 곳인데, 이 조지아 대통령이 총선했는데 총선 결과 친러 정당인 야당이 54%의 의석을 가져갔대요. 그러니까 승리한 거죠. 이 총선 결과 수용 못한다.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에 완전히 당했다. 국민들 총 걸게 하라.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총 걸기를 촉구했다고 해요. 이 여성이 조지아 대통령인데 무소속입니다. 나는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닌데 러시아에 우리나라를 넘겨줄 수는 없지 않느냐. 총 걸게 하라. 이렇게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촉구했습니다. 에보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이 총기 비습을 당했어요. 토요타의 SUV 차량을 타고 가다가 총을 난사를 당했는데 차량에 14발 맞았어요. 배후로 현 대통령이 지목됐는데 이 사람이 현 대통령, 이 사람이 총기 테러를 당한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인데 부정선거 혐의로 이 권좌에서 쫓겨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지금 다시 이 현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세력을 결집하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여기 뭐 총알이 지금 숭숭 뚫려 있어요. 근데 이 에보 모랄레스는 다치거나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루이스 아르세 현 대통령이 테러를 사주한 게 아니냐라는 설인데, 문제는 둘 다 극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냥 내부 밖으로 싸움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리고 미얀마 반군이죠. 카친 독립군이 카친의 히토류 광산을 점령했어요. 이 히토류들은 디스프로슘, 테르뷴인데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런 히토류라고 합니다. 정부군은 탈환을 시도하는데 매복 공격으로 저지됐다고 해요. 아주 좁은 길로 이렇게 정부군을 트럭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있고, 그걸 멀리서 이렇게 저격총으로 딱 앞차, 맨 뒷차 딱딱 저격해서 세워버리면 길이 좁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죠. 그걸 이제 계속 사격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서 공격을 한 겁니다. 섬멸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카친 독립군이 히토류를 장악을 하니까 미얀마 정부의 수입이 확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전과를 올리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미얀마 정부군은 친중 쿠데타 정권이죠. 미국의 7함대 전진 배치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이 드디어 일본 근해에 도착했습니다. 군수 지원함에서 바다에서 지금 탄약 보급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급받고 있어요. 드디어 왔어요. 그래서 요코스카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일본 근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하고 연합훈련을 한번 하고, 그 연합훈련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급받고, 그리고는 이제 요코스카로 들어가서 정식으로 7함대 전진 배치 항모로서 뭐 한 8년 정도의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보면요. 주말 그리고 어제까지 해서 치열한 격전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전과가 굉장히 많아요. 1690명, 1440명, 1690명의 전과가 러시아 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는 12대, 4대, 7대 격파. 전차 숫자는 별로 많지 않지만 장갑차는 많습니다. 장갑차는 45대, 23대, 40대 격파. 차량은 더 많습니다. 차량은 95대, 100대, 100대 격파. 특수장비는 6대, 1대, 14대 격파. 야포는 29문, 39문, 51문 격파. 다란장 로켓은 금요일날 2문 격파. 무인항공기는 56문, 74문, 68문 격파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총참모부는 어제 전투는 144건이 있었고 적의 전력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전과들의 거의 대부분이 도네츠크 지역에 있었는데 러시아가 도네츠크 지역에서 굉장히 세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포크롭스크, 그리고 바흐무트의 차시베아르, 뭐 불레다르 등 여러 곳에서 굉장히 강한 공세를 펴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주력이 쿠르스크 쪽으로 가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밀어붙이고 있고, 이 차시베아르 쪽에도 도심 오른쪽에
운하가 있었죠. 그 운하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 이 도네츠크 쪽이 위태로운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종신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나라, 그 나라들에 대응하겠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푸틴이 갑자기 하는 것으로 봐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이 나라들이 자신들이 제공해준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뭐 이왕 푸틴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이 러시아 종신 타격 미국, 영국, 프랑스 허용해 주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민간 트럭에 북한 군인들이 실려서 쿠르스크로 이동 중이다 라고 하는데 감청도청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민간 카마즈 트럭에 북한 군들이 실려서 과속을 해서 막 달려오고 있는데 프란스크 쪽에서 이제 쿠르스크로 들어갔는데 그걸 경찰관이 과속을 하니까 잡았답니다. 민간 트럭이니까. 잡아놓고 짐칸을 보니까 군복을 입은 동양인들이 잔뜩 앉아 있더라.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이 정보당국이 이거 카마즈 트럭, 민간 트럭 타고 지금 오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쿠르스크 전역의 러시아군의 문화, 그러니까 북한 말이죠. 학습 자료를 배포했는데 자 여기죠. 동영상 잠시 보시면 이렇게 지금 문화를 익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거 해야 되냐라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은 돼야 되니까 같은 편이니까 따로따로 북한군 부대, 러시아군 부대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러시아군 부대, 북한군들이 배속돼서 싸우니까 같은 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소통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북한말, 문화어를 익히고 있는 러시아군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일주일간 활공 유도 폭탄을 1100발이나 사용했다. 야, 1100발이면 꽤 되는 분량인데 이렇게 이 항공 전력은 러시아가 현재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나 봅니다. 1100발의 활공 유도 폭탄을 터뜨리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군도 빨리 이 F-16이나 이런 것들이 대량 들어와서 러시아군의 이런 활공 유도 폭탄 투하를 제공해버리는 방공작전을 할 수 있는 전투기가 들어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최근에 중국 등이 주장해서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럼 우크라이나가 이거 하는 거냐라고 했던 바로 현재 영토에서 스탑해서 일단 휴전 협상 좀 하자라는 그거. 그러니까 현재 영토는 그냥 뭐 러시아 준다 이거가 확 퍼지니까 대통령실에서 아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다, 러시아 협상하려면 전쟁 전의 영토 그거 다 반환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셀레도베에서 비무장 여성 2명을 조준해서 사격해서 살해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여성분들은 그렇게 빨리 피난 가라고 몇 번이나 안내 방송하고 했는데 왜 피난 안 가고 또 그 전선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왜 그냥 걸어 다니고 있었을까요? 그런 이 안타까운 여성들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민간인들을 조준해서 쏴 죽이는 이 러시아군도 참 그렇습니다. 케르치 해협에서 러시아의 밀-28 공격 헬기가 원인 미상을 추락했습니다. 2명이 사망했는데 밀-28은 해복,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공격 헬기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센 거죠. 이게 원인 미상 추락했는데 여기서 뭐하고 있었냐? 드론 감시 이 초계 임무를 하고 있다가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조종사 2명은 다 사망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보로네시 인근의 러시아 본토죠. 러시아 유류 저장고에 드론으로 공습해서 유류 저장고를 파괴시켰다라고 발표가 나왔고요. 자, 중요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망한다라는 보고서인데요. 보겠습니다. 소련이 붕괴한 원인 중에 가장 결정타는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전비 지출이었다는 것이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번에는 러시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는 이제 푸틴이 중대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러시아 경제 전반에 가해지는 부담이 점점 가열되고 있으며 이것이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는 푸틴 대통령에게 심각한 도전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 현지 시각 10월 27일 지적했습니다. ISW는 전쟁 장기화가 러시아 경제에 가하고 있는 압력을
소개한 워싱턴 포스트의 같은 날 분석 기사를 인용해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엘비나 나비울리나의 말처럼 러시아의 노동력과 생산 능력이 거의 고갈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 경제가 과열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문제는 이 경기 과열 양상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 증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출의 폭발적 증가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는 매달 2만여 명의 병력이 죽거나 부상당해 발생하는 공백을 메워야 하기 때문에 병력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들도 군인을 유치하기 위해 전례 없는 고임금과 가입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모스크바나 벨고로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계약병 입대 격려금으로 미화 3만 1,000달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임금 병력 고용과 함께 쌍끌이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밀 동원 작업 때문에 러시아 전국 기업들은 사상 최악의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 기업인연합회 자료를 인용해서 러시아 전체 기업의 82.8%가 근로자를 구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용접공 등 공장 근로자, 농장 노동자, 운전기사와 배송원 등 저임금 직군의 경우 사실상 사람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노동가용 인구 대부분을 병력 자원으로 끌어가고 남은 노동력을 부가가치 창출이 불가능한 군수산업에 집중시키는 것은 소비재와 중간재를 생산하는 일반 제조업을 붕괴시키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장 국가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군수산업 가동을 위한 재료 수급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악화되면 러시아 1차, 2차 산업 전반이 무너지고 이는 다시 러시아 정부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데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는 러시아, 과연 푸틴이 어떤 중대 결단을 하게 될지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러시아는 지금 이 경제가 뜨겁다, 과열됐다 이거죠. 그런데 경제가 과열되긴 됐는데 이게 뭐 소비재, 뭐 시장 이게 아니고 군수 경제가 과열되다 보니까 이쪽에만 돈이 풀리다 보니까 지표는 뭔가가 뜨거운데 실제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재생산이 안 되는 경제 아니겠습니까? 전쟁으로 다 소멸돼 버리니까. 자, 그래서 물가 상승률 보면 자 9.1%씩 네 7월, 8월 9.1, 8.6 이런 식으로 엄청난 물가 상승률인데,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상승하니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10월 25일 날, 그전에는 연리 19%였는데 기준금리가 이거를 21%로 상향한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면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21%면 시중은행 금리는 뭐 25%씩, 24%씩 최소 그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 IMF 때 우리 한국의 그때 당시에 은행 금리가 일시적으로 한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기억에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전쟁을 3년이나 하다 보니까. 자, 그런데 생산을 해야 되는 인구, 젊은 남자들을 전선으로 마구마구 데리고 가고 안 오니까 돈을 준다고 하고 그 돈을 준다고 해도 안 오니까 더 많이 준다고 하면서 또 돈이 없으니까 돈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찍어내요. 돈을 무차별적으로 찍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물가가 저렇게 올라가고 이제 또 물가 올라가니까 또 금리 올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선에 가면 뭐 우리 돈으로 한 280만 원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너도 나도 여기에서 저기에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경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꽤 괜찮은 일자리 중에 하나인 이런 그 IT 계열 업종의 이런 직원의 임금이 월 1,550달러 정도 됐는데 지금은 그냥 농촌에서 아주 단순하게 그냥 소젖 짜고 하는 이런 임금도 1,550달러가 됐다. 그 정도로 지금 물가가 폭등했다. 완전히 전문직이죠. 이 IT 계열. 그런데 여기는 그냥 점만 짜면 되는 건데 이런 것도 이렇게 폭등했다라고 할 정도로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우리는 뭐 이만큼 경기가 이만큼 올라가고 있어. 경제 성장률 이만큼 돼.
라고 하는데 그건 전부 군수산업에 국가 예산 퍼부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국가 예산 퍼부어서 빚을 국채 발행하고 빚을 엄청 내어서 그걸 퍼부어서 그거 가지고 경제 성장률의 지표를 맞췄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드디어 빚이 천조국이 천조의 빚을 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그것보다도 더한 이런 상황이 러시아에 온다. 그래서 뭐 천연가스 다 필요 없다. 이제는 뭐 완전히 망했다. 그래서 이 워싱턴 포스트는 곧 망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이제 금방 망한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평가대로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